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역에서 소비를 하면 할인 혜택을 줘 서민 경제 버팀목이 된 지역화폐.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던 골목 상권에게도 또 물가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에게도 호응이 좋은데요. 이 지역화폐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강원도 지자체 대부분이 지역화폐 발행 축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객장 안에 손님들이 붐빕니다. 매달 1일 판매가 시작되는 춘천사랑 상품권을 사기 위해 오전 8시부터 줄을 선 시민들이 한파에 떨자 은행도 조금 일찍 대기 공간을 개방한 겁니다. 지금 기온은 영하 10도로 옷을 두껍게 껴입어도 추위를 견디기 힘들 정도인데요. 시민들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10% 할인율의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예, 안에 사람이 꽉 찼으니까 이제 조금 늦게 온 사람은 바깥에서 추운데 떨면서 기다렸죠. 소비자들에겐 1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지역 안에서만 소비를 해야 하니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그런데 내년에는 지역화폐 발행과 할인율 모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회가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 5천억 원을 정부와 여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면서 예결특위 법정 활동 기간인 지난달 30일 최종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국비 지원액 40%가 없어질 것에 대비해 할인율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도내 16개 시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내년 할인율과 발행 물량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화천은 할인을 아예 하지 않고 철원을 비롯한 4곳은 5%, 춘천, 원주, 강릉, 동해는 6%로 할인율을 낮춥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면서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유지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마트나 이런 데로 가시던 고객들이 상품권 사용을 위해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점포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에서 지역화폐 지원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오는 9일이 내년 정부 예산안 확정 마감 기한이라 지자체들은 이도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전국에서는 7번째,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횡성에 국립호국원이 들어섭니다.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타지에 묻혀야 했던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들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횡성에 사는 심재원 씨. 6.25 때 부모님과 여동생을 잃고 자신은 1967년부터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근방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고엽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느덧 희수의 나이가 된 그의 앞으로의 바람은 정든 고향 땅에 묻히는 것. 하지만 국가유공자인 심 씨가 국립묘지 안장을 선택하려면 경기도 이천이나 경북 영천 등 타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강원권에는 국립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진짜 참 싸우고 배고로 가면서 군대 생활하고 1년에도 뭐 한 두세 분들씩 이제 가시거든, 돌아가시거든. 그러면은 타향으로 참 가시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가보훈처는 횡성군 공급면 덕촌리 일원에 국립호국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강원권 국립호국원 예정지입니다. 2028년까지 이곳에 2만 기 규모의 국립묘지가 조성됩니다. 전국에서 7번째 호국원이자 강원도에 생기는 첫 국립묘지로 사업비 4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18,0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역사를 기억하면서 체험하는 공간,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휴식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고 관련 종사자 채용이라든지 시설 공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횡성에 국립호국원이 생기더라도 현행법상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이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을 돌아보면 강원도 내 참전용사 등 안장 대상 사망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은 국립묘지를 찾아 타지에 묻혔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도내에는 시멘트 공장과 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마다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협약을 체결해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상업운전을 시작한 강릉 안인화력발전소가 최근 원주지방환경청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은 관련법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시멘트사와 발전사 등 대기 오염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는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고 시멘트사는 분쇄시설 가동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협조하는 겁니다. 이로써 환경부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시멘트 공장과 발전소 등 도내 대형 사업장은 기존 8곳에서 9곳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도내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협약을 통해 실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발전소에서 배출한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은 4,755톤으로 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8년 1,493톤보다 55%가량 줄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도 2018년보다 31%가량 줄었습니다. 주요 사업장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줄면서 지난해 도내 전체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도 2018년보다 35.5% 감소했습니다. 협약 사업장들에서 이행 계획에 맞춰서 저감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고요. 기준 연도 대비 연도별 목표 감축량을 지금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전국 시도 중 2번째로 많고 배출량 20개 상위 사업장에 시멘트 공장 5곳이 매년 포함되는 등 도내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나눔의 손길이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온도탑이 그 막을 올렸는데요. 남편에 이어 아내도 1억 기부를 약속하는 등 부부 안어가 온도탑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올해는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이송미 기자입니다. 겨울의 추위를 녹이는 온도탑이 막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강원이 슬로건입니다. 캠페인 출범식에서는 1억을 기부해 9년 전 안어클럽에 가입한 남편에 이어 아내도 1억을 기부하기로 약속하면서 도내 6번째 부부 안어가 탄생했습니다. 아내는 다음 달 강릉에서 가입식을 갖고 앞으로 5년 동안 1억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하였지만은 돈을 벌면은 시민을 위해서 돕겠다고 또 부부가 약속을 먼저 했습니다. 또 어려운 청소년 이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목표액은 83억 6천만 원. 목표액의 1%인 8,36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탑은 1도씩 올라갑니다. 130도를 달성했던 지난해처럼 올해도 많은 도민이 나눔에 함께하길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금액은 94억 8천만 원으로 목표보다 17억 원이 초과 달성됐습니다. 작다고 느껴질 수 있는 우리의 나눔이 소중한 진심으로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위기 가정을 돕거나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쓰입니다. 모금을 희망하는 도민은 전화로 기부하거나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 QR코드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의 가구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데다 금융 부채도 적어 자산 규모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 강원도의 가구당 자산 규모는 3억 6,990만 원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5억 4,772만 원에 크게 못 미쳐 전국 12번째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가구별 금융부채는 4,45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고 가구 소득도 5,459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강원도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떨어지며 매매 수급 지수가 88.8까지 하락해 8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강원도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8.8로 지난 2020년 6월 29일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또 최근 3년 지수를 살피면 지난해 2월 8일 기준 115.7까지 오른 뒤 지난 7월 4일 99.7로 100선이 무너졌고 11월 14일은 89.2로 90선마저 붕괴됐습니다. 강원 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의 94%가 폐암 검진을 받은 결과 21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덕구 국회의원이 교육부가 공식 집계한 급식 종사자 저설량 폐 CT 검사 중간 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내 급식 종사자 1,875명 가운데 1.2%인 21명은 폐암이 의심되거나 매우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는 일반인 여성의 폐암 발병률보다 4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강 의원은 실제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학교가 한 곳도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9일째 이어지면서 강원도의 레미콘 공장이 가동 중단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강원도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은 132개 레미콘 공장 가운데 80%가 넘는 106개 공장이 가동을 멈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7개 건설 현장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멘트 출하량도 육로 수송이 급감하면서 평소의 69%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강원도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파업이 장기화하면 다음 주부터 관급 공사 중지를 포함해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경찰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상 운송 화물차의 운행을 지원합니다. 강원경찰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연대 조합원의 운송 방해 행위를 우려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운송 화물차 주변에 순찰차 등을 배치해 안전한 운행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은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피해 보상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온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피해 보상 용역을 의뢰한 강릉의 모 어촌계장과 용역 담당 교수, 용역 조사업체 대표, 업체 직원 등 5명을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해 보상 용역 과정에서 특정 어장의 생산량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인화력발전소 사업 시행사인 에코파워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225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춘천시 신동면 의암수력댐 시설물을 정밀 안전 진단한 결과 안전 등급이 B등급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B등급은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지만 시설물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총 저수량 8천만 세제곱미터의 발전용 댐인 의암수력댐은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 시설물로 고시돼 있습니다. 강원도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춘천을 자전거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자전거 4종 대회와 자전거 축제를 관광 상품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시군과 협력해 자전거 등 레저 소비자를 관광 소비자로 이끄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내년 3월 개편을 앞둔 마을버스 환승 시스템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오는 5일 서면과 북산면을 시작으로 12일까지 마을버스 개편에 대한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춘천시는 모든 마을버스를 중앙시장까지 운행하고 기점과 종점을 중앙시장 환승센터에서 중앙초교 인근으로 바꾸기로 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무실동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모 협동조합 추진위원회가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고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하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원주시는 해당 추진위가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곳은 현재 상태로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됐고 조합 설립이나 조합원 모집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자금이나 투자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라며 가입 계약서와 정관을 꼼꼼하게 살피고 가입 전에 시청 주택과의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오는 9일부터 이틀 동안 원주에서 인권영화제가 열립니다. 원주 시민연대와 인권위 강원사무소, 장애인 부모연대 원주지회 등은 오는 9일과 10일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27회 원주 인권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직접 상영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는 전쟁 성폭력과 성소수자 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인권 영화들이 상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